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수업 수강생 김영득입니다. 저는 향상된 신호 식별 모델 개발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신호 위반 단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속도, 신호등의 신호, 차량 사진입니다. 이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센서를 설치하고 신호등에서 신호를 따오고 차량 식별을 위한 전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수고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호등 고장, 저도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112에 신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만 신호등의 고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 위반 적발과 신호등 고장 파악을 CCTV 화면만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CCTV 화면에 나오는 신호등의 현재 신호일 것입니다. 이걸 잘 인식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학습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33대의 CCTV에서 촬영한 14,250장의 이미지와 어노테이션 작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노테이션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는 무시하고 요 안에 신호는 무시하고 신호등만 라벨링한 것과 그리고 신호등은 무시하고 신호만 라벨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잘 보이는 신호등인데도 라벨링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속된 이미지인데 하나는 라벨링이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테스트할 때 AP 측정에 오류가 생기겠죠? 그리고 아예 잘못된 라벨도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표시를 신호등으로 라벨링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같은 이미지에서 나란히 있는 신호등인데 하나는 빨간 신호라고 라벨링을 하고 하나는 노란 신호로 라벨링한 경우였습니다. 이건 둘 다 빨간색이 맞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위치도 봐야겠죠. 맨 왼쪽은 빨간 신호여야 합니다. 네. 이런 라벨링 문제 외에도 CCTV가 최대한 넓은 화면을 담으려다 보니까 신호등은 화면에서 작은 오브젝트에 속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작으면 그 안에 신호는 더 작고 그래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신호 인식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관련된 연구입니다. 욜로 버전 4를 사용한 객체 탐지인데 아주 작은 부품을 탐지하려고 그 부품이 탑재되어 있는 브레드보드부터 이제 탐지를 한 다음에 그 브레드보드 이미지 안에서 부품을 탐지합니다. 에, 이 연구에서는 그 부품이 브레드보드 위에 있다는 가정하에 브레드보드부터 탐지를 합니다. 그 본 연구에서 이제 탐지하려는 신호도 반드시 신호등이라는 객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부터 찾고 그 신호등 이미지 안에서 신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객체 탐지에는 욜로 버전 4를 사용합니다. 학습 데이터는 과제 내용대로 공공 데이터 포털의 판교 제로시티 CCTV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복 데이터가 있어서 걸러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려는데 클래스가 뭐 자동차나 트럭, 택시 뭐 수십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우선 실험에 필요한 신호등과 신호 클래스만 여기서 이제 추출했습니다. 먼저 요 3번입니다. 예. 먼저 비교군으로 쓰기 위해서 신호등과 전체 신호 그 전부를 탐지하는 모델용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신호등 그리고 안에 신호까지 다 모델링된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호만 제거한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객체 탐지에 쓰려고 이제 먼저 신호등만 탐지하는 모델용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거기서 신호만 뺀 거죠. 신호등이 아니라 신호만 뺀 겁니다. 안에 요 신호만 모델링에서 뺀 겁니다. 신호등만 살린 거고요. 왜냐? 신호등만 이제 탐지를 하려고요. 2단계 객체 탐지에서 1단계가 신호등만 탐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이미지에서 신호를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그 기존 데이터에서 그 신호등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예, 요거 실제로 이제 잘라낸 이미지거든요. 요거를 이제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별도 이미지 파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왼쪽 경우처럼 그 신호등 안에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처럼 신호등이긴 한데 신호가 안 보이면 학습 데이터로 쓸 수가 없겠죠. 신호등 안에서 신호를 인식하는 그 학습 데이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잘라낸 신호등 이미지에 그 기존 라벨링 자료를 이제 변환 적용을 해서 신호에 이제 라벨링을 해줬습니다.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예, 잘라낸 신호등 이미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신호에 그 라벨링을 해준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등 이미지에서 그 신호를 탐지하는 모델용의 학습 데이터도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각 데이터 3, 4, 5의 각 학습 데이터를 8대 2로 나누고 8로 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2는 그 실험 결과용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각 모델의 훈련 조건은 학습 데이터량 외에는 전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 논문 과제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아니라 욜로 개발자가 만든 욜로용 프레임워크 그 다크넷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크넷을 이용해 훈련을 마치고 각 모델들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신호등과 그 모든 신호가 포함된 모델로 신호를 탐지한, 예, 그러니까 신호등과 모든 신호가 전부 다 포함된, 예, 빨간, 뭐 노랑, 초록 모든 신호가 전부 포함된 그 모델로 신호를 탐지한 그 AP 값. 예, 그러니까 요 모델은 그 신호등과 그 신호를 동시에 탐지하는 거죠. 그리고 신호등만 탐지하는 모델이 그 찾은 신호등 이미지 안에서 그 신호 객체를 찾는 모델로 그 신호를 탐지한 그 AP 값을 요거 두 개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단 객체 탐지의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모델 테스트 중에 그 모델이 빨간 신호와 그 노란 신호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도 헷갈릴만 합니다. 예,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그 영상에서 캡처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신호인데 빛 반사 등으로 노란 신호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색깔이 노란색이어도 우리는 이것을 근데 실제로 보면 빨간 신호로 인지를 합니다. 맨 왼쪽에 있기 때문이죠. 이 점을 활용한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호등을 탐지해서 잘라낸 이미지의 비율을 계산하면 그 신호등의 종류를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세로 그 4대 1이면 차량용 4구 그 신호등일 겁니다. 그 3대 1도 그렇겠죠. 네. 그리고 1대 2면 보행자 신호등일 겁니다. 보통은 말입니다. 이 가로 세로 비율대로 그 그리드 형태로 구역을 나누고 빨간 신호 구역과 그 노란 신호 구역을 지정한 다음 찾아낸 신호 객체가 그 만약에 이제 노란색 구역에 있다면 노란 신호로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 신호등과 그 신호 전체를 학습한 모델의 그 신호별 AP입니다. 신호등의 그 97%에 비하면 낮은 값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만 학습한 모델의 AP도 이제 97이 나왔습니다. 훈련 조건을 똑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 AP 값에다가 그 신호등 이미지 그 안에서 신호를 학습한 모델의 그 신호별 AP를 곱하여서 2단 객체 탐지의 그 신호별 AP를 구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극적인 상승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신호등 내 그 신호 위치 기반 알고리즘 실험 결과입니다. 그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신호등이 그 기울어져 보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비율이 생각했던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4구 신호등도 이제 기울어지니까 4대 1이 아니라 4.8대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4구는 비율 값이 3 이상, 3구는 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4구 신호등으로 이제 판정되면 그 이미지를 이제
4등분을 하였고 왼쪽부터 색깔 구역을 빨강, 노랑, 좌회전, 이제 초록으로 하였습니다. 예, 여기 소스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3구면 3등분의 왼쪽부터 빨강, 노랑, 초록이겠죠. 그리고 어, 이 예시 파일은 그 객체의 중앙값이 어, 그, 이 찾아낸 신호 객체의 중앙값이 0.35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란색 구역의 값이죠. 따라서 찾아낸 신호 객체는 노란 신호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2단 객체 탐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신호의 인식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탐지에는 그 신호등마다 신호 탐지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 신호등의 개수만큼 탐지 과정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당연히 FPS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제 프로그래밍 실력 부족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FPS 하락에 대한 측정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내 신호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신호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신호등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호의 그 배열이나 모양이 특이한 신호등이 있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CCTV나 신호등이 기울어져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바운딩 박스의 가로 세로 비율이 알고리즘 값과 심하게 차이가 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라면 비율을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위해 그 주변의 신호등을 촬영하던 중에 그 노란색 신호등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 쪽 가면 볼 수 있는 신호등인데 그 학습 데이터에 검은색 신호등만 있어서인지 신호는 탐지를 해도 요런 뭐 안에 신호는 탐지를 해도 그 신호등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참조한 이제 자료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